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일단은 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오늘 말하려는 내용이 이제 유럽 은행들 관련된 얘기를 이제 스낵맨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사실 한 세네 번째예요. 그 첫 번째는 했는데 실컷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녹화 버튼 안 눌러서 안 됐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마이크 키지도 않고 혼자서 열심히 떠들어냈죠. 그리고 다 됐다 하고 이제 피곤하다 하고 이제 올려놓고 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이크를 꺼놓고 했었네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랑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내용을 다 못 본 상태에서 녹화하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얘기하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이미 뭐 두 번이나 얘기했고 이번에 세 번째라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히스토리는 그래요. 알렉스 콥이라고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학생이죠. 아직 성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거는, 펜을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HSBC 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요런 걸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뭐 결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이제 퍼드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마치 엑스라피드처럼 V지로 쓰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시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게 안 된 이유는 그 애쉬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누구죠? 그 마커스 트리처인가? 그 사람이 얘기했었나? 최근에 몇 명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조건이 그거죠. 엑스라피드에서 이제 XRP가 브릿지 통화로, 그러니까 디지털 애셋에서 쓰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들, 예를 들면 뭐 테더 같은 거 있죠. 테더, 얘네들 그게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각국에 있는 법정 화폐와 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동성 공급하잖아요. XRP 이거 보내듯이. XRP가 그 엑스라피드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아시죠? USD를 이제 만약에 멕시코 페소로 보낸다고 하면은, 여기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렇게 바꿔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소 같은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서 XRP를 페소로 바꿔내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되죠. 테더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래소에 테더랑 USD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있는데 좀 있을 거예요.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정황상 제가 예측하는 건데, 아마 있겠죠? 없을 리가 없죠. 근데 요거 있나요? 네, 이게 다 확보가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에요. 최소한 작동하게 만들려면 최소한의 조건. 이거 쉽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네, 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는다?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뭐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안 돼 있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안 해야겠죠. 볼라틸리티, 그 리스크를 안 해야 됩니다. 이 XRP 같은 경우는 레저상에서 2, 3초 안에 레저가 클로즈 되죠. 트랜잭션 발생하면 2, 3초면 클로즈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가격 변동성에 대한 게. 문제가 아무래도 덜 생기죠.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가능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얘기함으로써 시작된 건데, 중간에 참전을 하셨어요. 우리 스낵맨께서 과자 먹다가 재밌어 보였나요? 팝콘 가게였나봐. 그래서 신나게 구경하다가 중간에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쯤부터 나오네요. 자, 나왔죠. 우리 스낵맨 같이 보겠어요. 자,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사실 하나하나씩 풀었으면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박스 친 곳에서 데이비드 슈왈츠 얘기하는 건, 은행이 마켓쉐어를 잃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주장들이 있다는데 그 주장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는 비은행 기간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죠. 네, 그걸 얘기한 거고요. 예,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리플사의 전략이 그렇죠. 알고 계시다시피 은행이 첫 타겟이 아니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첫 타겟이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 그렇게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데이비드 슈왈츠가 3개나 있네. 보자. 이거. 자, 첫 번째 거는 은행이 페이먼트를 잃으면, 그러니까 돈 보내고 막 이런 거 잃어버리면 어카운트를 잃는 거다. 그러니까 계좌를 잃는 거다. 그게 잃는다는 얘기죠, 결국에.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US, 그러니까 미국 이해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해 국가에서 발생.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스낵맨 말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일어나면 they may stop. 서비스들이 중지될 수 있대요. 정상적인 서비스들, 뭐 대출, 론 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크레딧, 신용 관련된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볼게요. 이거 일단은 하나하나 맥락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막 집중해서 너무 막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그 데이,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루즈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진입로의 역할. 사실 은행 중심으로 돈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하고 하우스터 뭐라고 적힌가요? 잠깐만요. 네.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본인들의 그런 은행, 그냥 추상화시켜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은행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고 있고 뭐 이것들이 고객들, 커스터머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은행은 뒤로 퇴보하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롱텀, 길게 생각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 생각하는 건 뭐냐? 자, 그 다음에 나오겠죠 아마. 이 부분 볼게요. 설명 안 하고 딴 얘기 했네. 아, 안맥락이네요. 아까 뭐 미국 이해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페이먼트를 잃고 있고 은행들이, 그리고 고객들 계좌를 잃고 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네요. 다시 얘기하는 게 I don't see that happening in the US anytime soon.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그 현상들이 US, 그러니까 미국에서 곧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신흥국가, 신흥시장 where bank compete with things. 그러니까 모바일 월렛 같은 것들과 경쟁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같이 보실게요. In the EU,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랙션, 마찰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랙션 오브 볼륨. 그러니까 페이먼트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마찰 있는. 그러니까 어떤 볼륨이냐면 인터내셔널, 국제 지불이라던가 아니면 크로스 커런시, 그 법정화폐 바꿔내는 거, 각 두 쌍,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그런 법정화폐를 바꿔내는 거, 크로스. 하이,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하이. 자,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거를 임프로빙, 개선하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 아예 안 보여. 바로 미국 뱅크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크로스 커런시 페이먼트와 이거를 캡처,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잡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가져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we offer most value there. So it fits.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랙션, 그러니까 리플사가 이제 비전으로 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리플 홈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메인 페이지에 딱 하니 써 있습니다. 마찰 없는 거래를 만들고 싶다, 마찰 없는 페이먼트를 만들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그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찰 없는 또는 마찰 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러니까 비용 측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리얼타임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유럽은 이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의외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 가지 명심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를 좀 인지하고 계세요. 유럽 시장. 자, 그래서 우리 리플사 얘기하는 거죠. 이 유럽 시장에 있는 크로스 커런시 페이먼트를 이제 우리가 휘어잡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가장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거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번 부분은 이 단락, 지금 박스 친 단락은 EU 뱅크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은 to see,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do를 붙인 거는 약간 표현할 때 강조하는 거거든요. see value, 가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좀 강조해서 표현했어요. 어디서? 엑스커런트에서. 그래서 뒤에 부분, 자, 뒤에 부분,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리플사 제품을 통해서 그런 프랙션, 그냥 마찰 있는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다르게 유럽 은행들은 이미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스낵맨 말에 의하면 이제 페이먼트를 점점 잃어가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마켓 쉐어를 잃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트도 잃어가고, 당연히 고객이 줄어들겠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줄고 있다는 것 또한 역시 어카운트도 줄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럽 은행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리플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엑스커런트에서 가치를 알게 됐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터내셔널 앤 크로스 커런시 페이먼트, 이거를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핏, 그러니까 이득을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슈퍼, 그러니까 약간 급이 있는 은행 말고도 자그마한 은행들을 얘기해요. 거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봐서는 유럽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제공하는 그 엑스커런트, 그러니까 리플사가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이제 유럽에 있는 자그마한 은행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스낵맨이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데이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은행들 얘기하는 거였죠. 매우 흥미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스 친 내용은. 그래서 more than us, 리플사보다 더 관심이 많대요. 예전부터 많아왔대요, 계속. 그리고 신흥시장에서 이제 그거죠. 유럽과 연결하는 그 여러분 아시는 탑 레미턴스 국가들, 뭐 멕시코, 인도, 그리고 또 뭐 있냐, 중국. 2등이 중국, 1등 인도, 2등 중국, 3등 어디였죠 여러분? 3등 필리핀이었나요? 이거 불명확한데? 4등이 멕시코가, 이 순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멕시코 3등인가? 필리핀 3등인가? 그리고 5등이 좀 자주 바뀌는데 파키스탄이나 또는 뭐 나이지리아, 뭐 기타 등등.
이제 이 신흥국가 참 밥벌이하기 좋은 얘네 대상들, 탑에 속하는, 순위에 속한 얘네들 얘기인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죠, 더 작은 은행 스몰러뱅크도 이제 뭐 빠르게 굶주려 갖고 더 빨리 이노베이트 혁신하려고 한대요. 어디보다? 더 큰 은행들보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은 내용. 자, 미국은 힘들대요. 미국은. 왜냐면 이거는 리포사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미국 금융은 잘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프랙션이 거의 없어요. 리플사가 여기 이제 이 통로, 이 회랑 코로스 여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신흥시장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랑 이런 데 파고 있잖아요. 멕시코, 뭐 태국, 시아문행 거기 있는 태국, 뭐 필리핀, 중국, 인도 이쪽을 파고 있죠. 이쪽을 더 되게 많은 비율이 존재하고 여기를 효율화시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 얘기했듯이 유럽 은행들처럼, 유럽 은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똑같겠죠. 그런 세계적인 성공 업체들도 이 시장에 더 눈독을 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없던 이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이미 효율적인 데는 이득을 챙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네요.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은 더 쉽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면은 참 재밌어요. 스낵맨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말하는 거 보면. 자, 마지막에 스낵맨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다른 커뮤니티 이 사람 요 사람이 막 질문 퍼보니까 이제 불행히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상으로. 왜 그러냐면 NDA 언급했네요. NDA 정말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전에 알렉스 컵이 한마디 한 거 있는데, 저 몰랐는데 디스코드라고, 그 제가 듣기로 써본 적은 없는데 듣기로는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음성 채팅하는 데 쓰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를 해줬다네요, 본인들한테. 이거 통해서 뭐 하나 봐요, 중간중간에.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데이는 이제 뭐 리플사의 고객 또는 유럽 은행들 얘기할 텐데, 허락해줬대요, 얘기하는 거. 어떤 걸 허락해줬냐면은, 그러니까 리플사의 고객들이 또는 유럽 은행들 익스펙티드 고 라이브, 실사용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올해 실사용되는 거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얘기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NDA 안 걸린다는 거죠, 이 사실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 이게 당연하니까 이제 빵형도 얘기를 한 거죠. 올해 연말까지 이제 메이저 은행 최소 한 곳 이상은 쓸 거다, 엑스라피드를. 그 얘기 한 거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죠, 스낵맨이. 근데 나머지는 NDA 걸려서 얘기를 못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약간 복습의 의미에서 좀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복습의 의미가 있는데, 자, 리플의 첫 타겟은 신흥시장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스낵맨이 오늘 얘기한 거, 사실 오늘은 아니죠, 아무튼 트위터에서 얘기한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럽의 은행들, 심지어는 작은 은행도. 왜냐면 그 이유는 얘기했죠. 동기는 뭐냐면은 US,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있는 은행들은 지금 페이먼트 떡락 중,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카운트도 떡락 중, 고객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동기가 된다고 스낵맨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리플사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작은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리플사의 이런 새로운 혁신에 참여할 거라고 했죠, 먼저. 그래서 여담으로 또 웨스턴 유니언 기사가 뜨길래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그 빵형이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인터뷰 할 때 패널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이미 얘네는 자금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프리펀딩도 많이 돼 있어요. 자금력이 많아서 프리펀딩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틀먼트 하는데 지들 돈 갖다 하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게다가 애쉬가 얘기했죠. 빵형도 얘기했네요. 얘네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을 자랑하는, 지금까지 국제 송금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다. 얘네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많이 효율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빵형이 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거를 한 8번 테스트했다고 했나요, 애쉬가? 그러니까 그런 적은 테스트로는 이제 효과를 못 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언 회장이 그 얘기를 했죠. 뭐 아직 뭐 그러니까 XRP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설명도 했었죠. 얘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많이. 자,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3번. 자,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1, 2번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은행들이 very interest 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리플사 솔루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가치를 봤다. 그러니까 가치를 보았다는 거는 그 얘기예요. 우리 리플사 솔루션 쓰면은 돈 좀 벌겠는데 이거 써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증거는 많이 나와있죠. 1번 아시다시피 산탄데르 UK. 자, 뭐 쓰고 있죠? 원페이, FX까지, 모바일까지로도 만들었죠. 엑스커런트는 이미 2년 이상을 썼습니다, 얘네는. 자, 두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지? 얘기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정리됐어요. 뭐였죠?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다른 정황을 통한 반증인데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미 그전 사운드 없는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미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이 리플에 최근에 채용이 엄청 늘었어요. 한 3달 전쯤에 리플사 채용을 뭐 하고 있는지 보신 분들은 오늘날 채용이 뭐 있는지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엄청 늘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 헤드 대빵을 구인하고 있어요. 어디서? 런던 UK, 영국입니다. 시니어 테크니컬 서비스 엔지니어. 자, 주니어가 아니에요. 좀 능숙한 테크니컬 서비스 엔지니어, 고객들 상대하는 엔지니어를 지금 구인하고 있고요. 런던 UK죠,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도시도 보세요. 좀 싱가포르도 뽑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뭄바이, 그리고 상파울로, 브라질, 이런 거 중요해요. 지금 브라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 이거 영국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통합 엔지니어예요. 뭐냐면은 안에 잡을 보면은 딱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게요. 이 엔지니어 역할은 그겁니다. 자, 영국은행,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알고 계시죠? 얘네는 원래 있던 시스템들이 있어요. 페이먼트 시스템으로는 찹스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틀먼트 시스템은 이름 뭐였죠?
특별히 없었나? RTGS 썼나? 이거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의 약자거든요. 특별한 이름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영국은행이 R3 코르다를 이용해서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 프라이빗 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이잖아요. B2B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DLT로 쓰고 본인들 플랫폼 쓰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을 적용할 건데, 여기에 리플사는 왜 꼈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꼈냐? 얘네가 이 DLT를 R3 코드다 쓰면은 지금 얘네랑 뱅크 오브 캐나다 얘네도 같은 거 쓰니까 지들끼리 이 블록체인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하면은 지들끼리 호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플랫폼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하잖아요. 페이먼트를. 그래서 리플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ILP. 이거 연결시키려고. 그리고 페이먼트는 요걸 통해서 가는데 세틀먼트는 뭘로 해요? XRP로 하잖아요. 바로 엑스라피드. 이거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 홈페이지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POC 한 거 내용 보면은 POC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두 개의 다른 디퍼런스, 두 개의 다른 이제 플랫폼 연결할 때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거 POC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사가 그걸 했고, 물론 엑스라피드 써있지 안 써있습니다만 정황상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건 거 했는데 이제 실제로 작동되더라. 그래서 더 연구해보고 더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까지 공개된 내용입니다. POC 통해서. 자, 이거 말씀드렸어요. 잠깐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고, IT 사이트 서포트, 이거는 저는 이것만 보고 무슨 그 영국 지부에 무슨 홈페이지를 또 만들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오피스 업무 지원이에요. 뭐 PC라던가 뭐 이제 사무용품들 있잖아요. 전자제품들. 그런 거 지원하는 직원 고용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유럽 시장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런던 쪽에 이렇게 많은 핵심 인재들을 이제 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네. 삭제됐네? 안 보이네요? 아까 제가 쓰던 거 어디 갔죠? 세상에. 사라졌네요? 그래서 다시 써야겠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어제 오늘 이어서 왜 이러죠 계속. 자, 아까 산탄데르 얘기했잖아요. 산탄데르는 여러분, 산탄데르 본사가 리플사 뭔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술 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UK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영국 지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뽑죠. 지금 또 영국 지사에서 일할 구인이 많아요. 뿔뿔.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걸 통해서 두 가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영국 시장에서 그 리플사가 이 신기술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여건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건이 굿. 그래서 지금 영국 시장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나 지금 산탠데르 UK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가 여기서 이 할 여건도 되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쪽 인재들을 계속 구인하고 있죠. 더 채용하려고. 예.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죠. 영국은행, EU,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가치, 밸류, 본인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트위터에서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볼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중간에 피터 제이라는 양반이 질문했어요. 혹시 이제 스몰러 뱅크 또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을 언급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낵맨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SBI 그룹이 이제 스낵맨 네가 얘기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이 SBI 그룹이 될 텐데, 얘네가 혹시
이제 얼리 어답터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스낵맨이 대답 안 했어요. NDA에 걸리나 봐요. 네, 어쨌든 유럽 쪽에서 리플사가 많은 거를 지금 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쪽을 통해서 많은 걸 해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죠. 스낵맨이 공식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영국 가능성이 높긴 하죠. 지금 상황 봐서 높은데 일단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최근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얘기할 때는 US 달러는 비트렉스 통해서 쌍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영국은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디 가는지. 물론 있습니다. 영국은 옛날부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게이트허브예요. 게이트허브라 나와라. 게이트허브라고 영국에 있습니다. 얘도 바로 리플렛의 게이트웨이예요. 예. 얘 이미 게이트웨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RP 관련된 거 쌍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마 그 뭐죠? 유로 쌍도 있고 지금 달러 쌍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BTC나 다른 암호화폐 쌍도 운영하고 있고 얘랑 유사하게 이제 금까지 있죠. 요거 금까지 이제 XRP 쌍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럽 쪽에 있는 게이트인데 이런 정황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쪽에서는 이미 특히 영국 쪽에서 많은 게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게이트웨이를 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국이란 국가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뭔가 이제 신기술 도입하는 거, 블록체인 신기술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규제가 완화돼 있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중국처럼 통제했으면 이거 못하죠. 특히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 이 엔화 관련해서 리플 차트에서 이 쌍이 사라졌어요. 이거 왜 사라졌냐면은 미스터 익스체인지라고 있거든요. 이거 일본에 있는 게이트예요. 리플렛 게이트인데 이게 왜 빠졌냐면 얘가 프리징이 걸려서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프리징을 자체적으로 걸은 건데 왜 걸었냐면은 일본 금융당국에 아직 라이센스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리징을 걸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멈췄고 그래서 리플 차트에서 이제 리플사 직원들이 엔화를 삭제를 했죠. 얘가 정지했으니 뭐 이거 얘 기준으로 요걸 표기해줬는데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예, 잠깐 예를 들었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영국은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 지금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글들 보면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DTL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리플의 그런 솔루션에 대한 설명보다 그걸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기사가 새로 떴을 때 그 리플렛 솔루션이나 그리고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 접목시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드릴 거고 이 다음에는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 중소기업 SEMS 이 중소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데모 영상이 공개가 됐죠. 최근에 데모 영상 그리고 인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고요. 대략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수혜 아젠다가 변했어요. 원래 이 내용을 플래시톡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15분 정도?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얘네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 세션이 빠졌어요. 이 세션이 삭제됐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아니면은 유튜브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견이라던가 제가 몰랐던 정보를 공유해주고 싶으시면 남겨주시면 뭐 감사히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좋은 토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XRP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